아무도 없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아이들 방불은 꺼졌고 남편은 먼저 잠들었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스며들고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이 시간. 하루 종일 애써 눌러두었던 생각들이 하나둘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나는 엄마였을까? 이 질문을 이렇게 오래 붙잡고 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초혼이었고 아이 둘 있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연애를 시작할 때부터 아이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사실이 저를 주저하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먼저 아이들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닮은 아이들이라니 그 말만 들어도 가슴이 먼저 뛰었습니다. 궁금했고 빨리 안아보고 싶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아이들은 4, 5살이었습니다. 아직 엄마라는 단어의 무게를 모를 나이. 저를 아빠 친구 이모라고 불렀죠. 그 호칭이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작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러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이모여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웃는 얼굴을 볼 수 있다면 그걸로 됐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과 놀이터에 가고 여행도 다니고 남편 집에서 내 식구가 한 이불 덮고 자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그럴수록 혼자 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현관에서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서려 하면 항상 한 아이가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울먹이는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는 그 모습에 저는 웃으며 약속을 남기고 나왔지만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오면서 이미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3살 때 엄마와 헤어졌습니다. 엄마가 떠나던 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작은 손으로 문손잡이를 잡고 서 있던 제 모습이 그 아이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울음이 제 가슴을 더 깊이 찔렀습니다. 그저 예뻐해주고 같이 놀아준 것뿐인데 아이들은 제 빈자리를 느끼고 울었어요. 그 눈물이 저를 그 집에 남게 했습니다. 20 초반이었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장거리 연애를 끝내고 만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 큰맘 먹고 짐을 싸서 들어갔어요. 아침이면 아이들 유치원 보따리를 챙겨주고 남편을 배웅하고 부엌에 혼자 서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곤 했습니다. 별일 없던 그 일상이 너무 소중하고 행복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친구들은 걱정 어린 눈으로 물었고 정신 차려. 네 인생을 왜 그렇게 써? 좋은 사람 많아? 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어요. 집안 어른들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피와 한 방울 안 섞인 아이들인데 나중에 후회한다. 친자식도 키우기 힘든데 그건 더 힘들어. 부모님께는 몇 번이나 무릎 꿇고 빌었고 편지도 쓰고 눈물로 호소하며 겨우 결혼 허락을 받았습니다. 결혼식 날 어머니는 끝내 오지 않으셨지만 저는 그 모든 반대를 뚫고 그 집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고 저는 매일 아침 밥을 차리고 학교 행사에 가고 밤늦게까지 숙제를 도와주고 아플 때면 약을 먹여 안고 재웠습니다. 아이를 낳아보진 않았지만 정말 제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사랑이 깊어졌어요. 문제는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때까진 정말로요. 그러다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면서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친할머니를 만나고 오는 날이면 집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할머니 집에서 돌아온 아이들은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할머니에게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다음에 언제 갈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엔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혈연이라는 게 있으니까 당연한 감정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래서 더 자주 만나게 해드렸습니다. 주말마다 데려다 드리고 방학이면 더 길게 머물게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애착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조금만 덜 만나보는 게 어떨까? 남편과 조심스럽게 상의하고 아이들에게도 부드럽게 제안해봤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 무렵부터 제 마음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 나는 지난 7년 동안 대체 뭘 한 걸까? 이렇게까지 온 마음을 줬는데 아이들에겐 부족했던 걸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주변에서 위로해주는 말도 많았어요. 너만큼 해주는 친엄마도 드물어. 그 나이 또래 그렇게 정성 들이는 사람 없어. 하지만 그 말들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아이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제 노력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혼자 술을 마시며 울었어요. 남편에게도 친구에게도 이 마음을 털어놓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었고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가족 앨범을 보다가 아기 때 사진이 없는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순간들이 조금씩 쌓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보인다.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내가 다시 데리고 살까 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솔직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동시에 아주 잠깐 그렇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저도 사람이니까요. 7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엄마 역할을 해왔지만 피로가 쌓일 대로 쌓여 있었으니까요. 아이들 없이 조용한 아침을 맞는 삶이 어떨지 상상해 본 적이 없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몇 년간 할머니와 살면서 그쪽 생활에 익숙해지면 다시 돌아왔을 때 나는 어떤 존재가 될까? 그 긴 시간 동안 쌓아온 엄마와 아이 사이의 끈이 쉽게 끊어져 버리는 건 아닐까? 혈연의 무게 앞에서 제가 쏟은 사랑과 시간이 그냥 희미한 추억으로만 남는 건 아닐까?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정답은 없다는 걸 압니다. 아이들의 행복이 최우선이라는 것도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커다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아이들을 붙잡는 것이 진짜 사랑일까? 아니면 그들의 마음이 가는 대로 놓아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일까? 오늘도 아이들 방문 앞에 서서 문손잡이를 잡았다 놓기를 반복합니다. 불 꺼진 방 안을 들여다보며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나는 여전히 엄마일까? 그 질문 하나를 아직도 혼자 붙잡고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